안녕하세요. 유니콘 스토어의 유니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페코노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콘라드 로렌츠가 처음 제안했고,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이나 산업을 반려동물과 경제의 합성어, 페코노미라고 합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페코노미도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10가구 중에 3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대 펫케어 시장인 미국은 무려 10가구 중에 7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업들이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펫케어 시장 규모는 연평균 6.1%씩 성장하여 2020년 271조 원에서 2027년이 되면 413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펫당 지출 비용인 P와 펫수, Q의 동반 상승으로 향후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장기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펫산업의 장기 성장 요인으로는 MZ세대의 부상, 펫 수명 증가, 인구 구조 및 근무 형태의 변화, 펫테크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경제 주체로 부상하는 MZ세대가 펫케어 프리미엄 시장을 개화시키고 펫케어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MZ세대는 최소한의 비용을 써서 펫을 길렀던 과거 세대와는 달리 펫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즐겁게 해주려고 돈을 아낌없이 지출합니다. 이러한 양상은 사료, 의류,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프리미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프리미엄화가 시작된 영역은 사료입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프레시펫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펫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기업 이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리미엄 냉장 펫푸드를 공급하는 프레시펫은 연평균 30% 수준의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가구 침투율은 3%에 불과합니다.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음 장기 성장 요인은 펫 수명 증가와 노령화입니다.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펫 평균 수명은 10세 초반, 15세면 장수한 것으로 여겼지만 최근 평균 수명은 15년, 희망 수명은 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균 수명의 증가는 노령 펫의 비중 증가로 이어져 펫당 지출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노령 펫 비중의 증가는 의료 비용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반려동물들은 짧은 수명을 가졌으면서도 인간과 유사한 노화 과정 및 질환을 겪기 때문입니다. 펫 의료 비용 증가의 수혜 기업으로는 동물의약품 기업 조에티스가 있습니다. 조에티스는 1952년 화이자의 농업부서로 설립되었고 2013년 화이자에서 인적 분할해 상장했습니다. 현재 300개 이상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약품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또한 펫 헬스케어 기업으로 펫 IQ가 있습니다. 펫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동물병원과 웰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펫 진료, 미용, 교육 등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동물병원들과는 달리 월마트 등의 대형 리테일 업체 안에 입점하여 헬스케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려동물 진단키트 시장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아이덱스 레버러토리스가 있는데요. 글로벌 1위 반려동물 진단기기 업체로 미국 시장에서 50% 이상의 지배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진단기기 산업은 사업의 특성상 거래 회사를 바꾸기가 힘들고 락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점 기업이 특히 유리합니다. 다음은 펫보험 회사 트루페니언입니다. 북미 최대 펫 전문 보험사이며 20% 후반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들어선 유럽과는 달리 북미 펫보험 시장은 연 20% 중반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2020년 기준 스웨덴과 영국의 보험 침투율이 각각 40%, 25%인데 비해 북미 펫보험 침투율은 2% 미만이라 잠재 성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 시장 장기 성장의 세 번째 요인으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1인 가구, 노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번째 요인으로는 근무 형태의 변화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재택근무의 유연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펫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펫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펫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펫에게 지출하는 비용도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펫테크의 발전입니다. 펫테크는 펫 건강관리와 돌봄의 편의성과 직결된 영역이기에 산업 내에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57억 달러 수준의 펫테크 시장은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7년 27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펫테크는 말 그대로 기술의 발달을 얘기합니다. 자동 배식, 자동 급수, 스마트 화장실과 같은 자동화 용품의 보급으로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가 가능하게 하고 반려동물용 자동문, 스마트 목걸이, 자동 장난감은 보호자의 부재 시에도 반려동물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펫테크의 발전은 또한 펫케어 전반의 디지털로 이어져 펫당 지출 비용을 상승시킬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만 해도 평균 200회가 넘어가는 펫의 배변, 배뇨 활동 뒤처리로부터 자유를 구매할 수 있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월 1, 2만 원은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입니다. 펫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월간 지출 비용이 10만 원대 초반인 것을 고려하면 스마트 화장실 하나만 하더라도 펫당 지출 단가를 10% 이상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은 확신하지만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모를 때 좋은 방법은 여러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프로시어즈 펫케어 PAWG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ETF가 투자하고 있는 상위 10개 기업을 다시 살펴보며 개별 투자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반려동물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나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투자자로서 더 나아가 이 시장에는 어떤 기업이 돈을 벌지, 새롭게 생기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앞으로 어떤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려동물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멋진 투자자가 되길 원하는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